아, 뒤에 잘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좀 발표자들의 성량이 다 달라서 이제 어떤 건 좀 너무 크게 들리고 어떤 건 좀 작게 들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웹스톰에서 Git 사용하기입니다. 웹스톰은 젯블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텔리제이라는 툴로 유명하죠. 거기서 웹 개발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낸 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랭귀지나 그 지원하는 플랫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툴 지원들이 막 종류별로 쫙 그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바스크립트, 그 노드 개발 전용 툴로 이제 만들어서 나온 게 이제 웹스톰인데요. 현재 버전이 8까지 나왔고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력 툴은 ID로는 이거를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툴을 다를 소개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Git을 사용하는 거 관련된 것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치훈이라고 하고요. 저 ZZ로 시작하는 계정이 제 트윗이나 전부 저 계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온라인에서 저한테 컨택하시는 저걸로 하시면 되고, 블로그는 이렇게 구글 페이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Git 보기 전에 이제 먼저 확인하고 좀 같이 이제 봐야 될 게 좀 있는데요. 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예, 툴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Git은 알아야 되고요. 이게 제가 지금 Git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Git을 여기서 툴에서 쓰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Git을 좀 알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듣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웹스톰에서 이제 숫자와 색깔, 단축키 같은 걸 좀 알아볼 겁니다. 그 웹스톰의 메뉴에 보면 웹스톰은 좌측, 하단, 우측에 이렇게 열리는 메뉴들이, 패널 메뉴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메뉴들이 1번이라고 이제 번호 달려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 각 메뉴 앞에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커맨드하고 저 숫자를 같이 누르면 그 패널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마우스로 눌러도 되는데 9번을 열고 체인징 로우가 9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커맨드 9번을 누르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어디 커서가 어디 있던, 예, 그렇게 해서 그거가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같이 이제 팝업처럼 뜨는 메뉴에서도 앞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도 그냥 그 숫자 누르면 그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나 화살표로 이동하지 않아도, 예, 저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톰에서는 웹스톰과 Git을 같이 쓰면은 파일명이나 라인 같은 게 이제 색깔이 들어가요. 그 색깔을 이제 의미인데, 트랙티드 하고 있는 파일들은, 이미 커밋이 돼 있는 파일들은 이제 회색으로 뜨고요. 스테이징 중인 파일은 녹색, 그리고 수정하고 있는 거는 파란색, 그리고 추적하고 있지 않은 파일은 빨간색으로 뜹니다. 이제 이렇게 색깔로 보면 좀 이상한데 이 색을 좀 잘 보시면 돼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패널하고 코드를 표를 보면은 왼쪽에 1번을 보시면은 인덱스는 녹색이고 메인은 파란색이고 서브.js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덱스하고 메인은 지금 Git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메인이 지금 Git에서 관리가 되는 파일인데 뭔가 그 안에 파일 안에 수정이 일어난 거고요. 인덱스하고 서브.js는 지금 추가를 했는데 인덱스만 스테이징을 하고 서브는 스테이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색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 파일은 이제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 목록에도 저렇게 표시가 되지만 그 파일을 열었을 때 2번에 보시면 탭 파일명도 똑같이 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 수정 중이었네, 내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툴을 닫았다 열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파일명만이 아니라 라인에도 표시가 됩니다. 3번에 보시면 라인에 이제 첫 번째 라인 보시면 파란색 그 라인 넘버 옆에 파란색으로 이제 박스 표시가 돼 있고 3번 라인은 이제 녹색으로 돼 있죠. 저건 1번은 그 라인이 수정이 된 거고요. 3번은 없던 라인인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4번하고 5번 라인 사이에 조그만 삼각형의 표시가 있는데 저 삼각형 표시는 그게 지워진 겁니다. 그 라인이. 그 사이에 원래 라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저런 식으로 색깔을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보실 때 이제 트래킹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세션 때 잠깐 내가 나왔었는데 저도 윈도우를 안 써서 윈도우 단축키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맥 단축키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맥에 있는 단축키들이 윈도우에서는 이 키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나중에 슬라이드가 공개된 다음에 윈도우에서 웹스톰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요 그 심볼하고 단축키
키들을 요거랑 이제 매칭해서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메뉴에서 그걸 찾아서 윈도우에서는 그 단축키가 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알아볼 거는 환경 설정을 먼저 볼 텐데요. 웹스톰에는 Git 관련된 환경 설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GitHub 계정을 넣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 GitHub에 있는 자기 레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이 리스트를 쫙 가져와서 그거 이제 누르면 바로 클론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로컬에서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아도 되고요. GitHub 계정이 없다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Git이라고 돼 있는 이제 그 환경 설정인데 여기는 이제 로컬에 있는 Git 패스를 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Git이 어디 있는지 실은 이제 웹스톰이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토 업데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시작하는 옵션은 이제 원격지하고 원격지에 푸시를 날리거나 풀을 봤을 때 이제 충돌이 났을 경우에 그걸 이제 오토 머지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면 그냥 알렘만 하고 내가 수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자동으로 합칠 건지 이제 이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워닝 if CRL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윈도우하고 윈도우가 아닌 플랫폼이 같이 개발하는 경우에 라인 세퍼레이터가 충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그 라인 세퍼레이터가 CRLF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경고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내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받는 거고, 뭐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웹스톰에서 Git을 쓰는 거 메뉴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컨트롤 V예요. 이게 맞는 키예요. 잘 모르면 그냥 눌러보면 됩니다. Git 메뉴를 어디 있더라? 그냥 눌러보면 돼요. 그럼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요것만 아셔도 그 웹스톰에서 Git을 쓰는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똑같은 창, 약간 다른 창이 두 개가 떠 있는데 좌측은 트래킹하고 있는 파일이 커서가 가 있을 때 그 컨트롤 V를 누르면 저게 뜨고요. 트래킹하고 있지 않은 파일에서 누를 때는 이제 오른쪽 형태가 뜹니다. 이게 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트래킹하고 있지 않으니까 리버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비활성화되어 있다든가 추가를 해야 되는 이제 트래킹 안 하는 거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dd to VCS 같은 메뉴가 있는 거 차이 말고는 기본적인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기능들은 컨트롤 V 한 다음에 번호를 누르면 그냥 그게 돼요. 뭐 컨트롤 V3, 컨트롤 V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커밋하고 리버트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는 다 이 단축키 하나 갖고도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일단 Git을 쓰려면 일단 스테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징을 하는 단축키가 이제 저렇게 두 개입니다. 커맨드 옵션 키하고 커맨드 옵션 A거나 컨트롤 V 한 다음에 3인데 첫 번째 거는 애드하는 거고 스테이징에 애드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색깔로 표시하면 첫 번째 단축키는 빨간색이 녹색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단축키는 녹색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수정을 다 했고 그러면 하나씩 커밋하기 전에 스테이징에 올리는 걸 할 때 이제 저 단축키를 저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수정을 다 해서 이제 커밋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커맨드 K를 누르면은 밑에 같은 다이얼로그 창가 뜹니다. 콘솔에서 커밋을 할 때는 그냥 커밋 메시지만 넣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가 옵션이 되게 많은 되게 큼지막한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창에 있는 옵션들을 좀 보면 1번 영역에 있는 거는 커밋을 하기 전후에 하고 싶은 동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정을 다 해서 커밋을 하려고 이 창을 띄웠잖아요. 근데 커밋하기 전에 그 코드 어널라이저를 한번 돌리고 싶다든가 아니면 드레스 인텐드 같은 것들을 코드를 이쁘게 한번 정리한 다음에 커밋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식의 추가 동작을 비포 동작을 정의할 수 있고요. 애프터 동작은 이건 저는 사용하진 않는데 커밋을 한 다음에 이 소스를 다른 서버로 FTP로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징 서버나 내부에 뭐 확인하기 위한 다른 서버나 소스를 어딘가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업로드 파일 툴라는 데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서버 설정을 선택을 하면은 뭐 특정 서버로 FTP나 SFTP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커밋 단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은 커밋 메시지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제 스펠 체크를 하거나 이전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펠 체크는 많이 불편하고요. 빨간 줄이 막 안에서 대부분 이제 옵션을 끄고 쓰고 비슷비슷한 메시지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제 커밋 메시지 이전에 있던 걸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커밋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에 보시면 그 커밋 버튼 옆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시면 커밋만 하거나 커밋하고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패치 파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 하나에서 뭔가 이제 다 됐어요. 테스트도 다 됐고 요거 이제
커밋해야 되는 한 셋이다. 그러면 요거를 패치 파일을 떼갖고 뭐 누구 준다든가 아니면 서버로 바로 올린다든가 그걸 이제 한 동작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고요. 4번 버튼은 이제 디프 뷰가 뜹니다. 이제 지금 제가 스테이징한 파일을 이제 커밋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커밋되어 있는 것들하고 디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인덱스하고 main.js하고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파일을 디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이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요. 좌우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다른 걸 이제 라인별로 보여주고 그 라인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보통 디프 뷰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디프 뷰어가 되게 좋아요. 저는 웹스톰 쓰는 이유가 이제 웹스톰에서 쓰는 웹킷 관련된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우측에 있는 단축키는 뭐냐면 커밋을 파일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파일을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커밋을 하는 경우에 그 여러 파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튼이에요. 저걸 이렇게 쭉쭉쭉 좌우로 그 꺾은 선 가로를 누르면은 파일이 10개면 10개를 순서대로 이제 스위칭을 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까 그 커밋 창에서 다시 다른 파일을 클릭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럴 필요가 없고요. 그 디프 파일에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고 가운데 박싱한 녹색으로 박싱한 영역을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하고 X표가 있어요. 라인 넘버 옆에. 이거는 이제 그 개별 라인별 수정별로 취소를 하거나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정을 세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커밋에 요 가운데 거는 같이 반영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 X를 누르면 그게 빠집니다. 이번 커밋에서. 그래서 이걸 콘솔에서 하려면 웬만큼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해서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커밋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정 이슈는 내가 두세 개를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원래는 커밋을 좀 구분해서 하고 싶지만 귀찮기 때문에 한 번에 하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잘 적죠. 나는 이걸 두 개를 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UI를 통해서 하면은 개별 이제 구분해서 하기가 좀 쉽습니다. 충돌이 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3웨이 머지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와 그 제 거하고 이제 충돌이 난 거를 이제 가운데 어떻게 모을 건지 이제 해서 그 컬럼이 세 수로 나뉜 창이 뜨고요. 작동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세 개를 같이 보고 스크롤을 하면 같이 스크롤되고 이렇게 되겠고 그 추가하고 빼고도 수정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창이 되게 편해요. 충돌나면 그러니까 푸시를 했을 때 충돌이 나면은 자동으로 이 창이 업데이트를 풀을 받거나 하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커밋을 다 했으면 커밋은 해주면 이제 받아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웹스톰에서는 업데이트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업데이트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그게 기세에서 git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업데이트라고 쓰는지 그러니까 뭐 한 겹 더 싸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라고 쓴 걸 보면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맨드 T를 누르면 요런 창이 뜹니다. 업데이트 창이. 그 영역이 이제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영역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풀을 어떻게 받을 거냐예요. 그래서 머지 리베이스 그리고 브랜치 디폴트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좌측에 녹색 글자를 썼는 게 그 옵션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머지를 하면은 풀을 받는데 노 리베이스 옵션을 붙여서 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고요. 리베이스를 하면은 풀에 리베이스 옵션을 붙인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을 받습니다. 세 번째 거는 그 점깃 안에 보면 컴피그가 있잖아요. 그 컴피그 안에 그 브랜치 섹션 안에 보면은 디폴트 브랜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머지를 어디로 할지. 그거를 이제 풀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브랜치가 복잡하지 않고 그 메인 브랜치를 이제 받고자 하면은 이제 브랜치 디폴트를 설치하면 이제 쭉 받죠. 보통은. 근데 내가 브랜치를 땄고 뭐 거기 안에서 뭔가 다른 작업들을 하고 그게 나중에 합쳐져야 된다 이러면 위에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로컬에 뭔가 사항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정을 하던 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옵션이에요. 원래 기세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스태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저장 같은 거죠. 그걸로 이렇게 잠깐 빼놓고 작업을 하면 그걸 다시 이렇게 불러와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제 스태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게 스태시예요. 내가 스태시를 쓰겠다예요. 저걸로 하면은 풀을 받기 전에 로컬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스태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옵션은 이거를 선택해서 풀을 받으면 웹스톰 밖에 다른 툴 혹은 콘솔에서 해도 똑같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게 웹스톰에서만 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젯브레인이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셀브라고 해서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웹스톰 밖에서는 그 변경사항 저장된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깃이 지원을 안 하면 모를까. 정식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왜 이걸 쓸 일이 언제일까요? 예. 코딩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받고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면은 그런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라인은 누가 언제 왜 이렇게 바꿨지? 요걸 알고 싶은 거죠. 그 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커밋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히스토리 단위를 보잖아요. 최근 순으로 찾지 않으면 그 추적을 해야 그러니까 누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알려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파일 5번 라인은 왜 이렇게 작성됐을까? 그걸 알고 싶다면 그 라인 넘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어노테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그 라인 넘버가 이렇게 옆으로 확 열립니다. 확 열리면서 라인 단위로 그 라인 커밋이 언제 누가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해시 아이디하고 날짜하고 커밋한 사람 아이디 이게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마우스로 오버를 하거나 거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디프하고 메시지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 이게 뭘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커밋이 된 처리가 된 라인인지 누가 했는지 누가 내 파일을 다시 덮었었는지 이런 거를 찾을 때 이제 요거를 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브라임 그 패키지 설명할 때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는데 소스가 길면 막 찾아야 되잖아요. 내 변경이 어딘지. 이제 그거 변경 위치를 잘 알아보라고 그 라인 넘버 옆에 이렇게 색깔 표시도 해주지만 파일이 길면 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동일하게 그 컨트롤 옵션 쉬프트 하고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지금 마지막 커밋에서 변경된 것으로 커서가 점프가 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라인하고 마지막 라인을 수정했다 그러면 단축키 한 번만 누르면 글로 탁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칭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사실 웹스톰에서 이제 작업하기가 코딩 작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체인징 로그를 되게 이쁘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필터링도 되고 검색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기 위해서라도 뭐 다른 툴들도 많이 있지만 별도 UI 툴을 원하는데 별도 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걸 찾는다면 웹스톰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깃을 써보고 싶은데 콘솔이 싫은 분들이 계세요. 깃을 써야 되는데 윈도우다. 뭐 그런 경우 적정한 툴을 못 닫겠다면 그냥 웹스톰을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UI로 통합되어 있는 건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깃은 따로 설치하셔야 돼요. 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스톰하고 깃이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깃 이제 개념 잡고 좋다고 해서 쓰고 프로젝트를 쓰는데 툴이 마땅한 게 없다 싶으시면 개발 툴도 이제 웹 개발하기에 적합한 툴이니까 이거랑 같이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 발표 마치겠습니다.